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특검입니다.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조사, 재판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는데 내일 구속 적부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모스탄 교수와 전환기 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또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안을 두고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와 만나려고 했는데 그 접견이 제한되면서 만나지 못했죠.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편지를 서로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read the letter that I wrote to him, to you. Dear President Yoon, you are a national hero.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스탄 대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전환기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상당히 지켜세우는 모습인데, 성치 부장님 일단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고 나서도 무언가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목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모스탄 전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예. 국민들은 참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러니까 좀 낯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보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 자리긴 합니다만 현직은 아니고요.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기 정부를 했잖아요. 그때 임기 말에 19년 말에 임기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임기를 채웠던 그 대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사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파견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특정 문제가 있을 때 그 특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사법대사 이런 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대사 맡을 때 국제 형사사법대사 맡을 때는 보통 이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 임기 이후에 뭔가 지금 한국의 이 부정선거론이 한참 퍼졌을 때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역할,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과거 측근이 뭔가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준다. 상당히 힘이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모스탄 전 대사와 접견을 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를 그렇죠. 미국이라고 이제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측근이 부정선거를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탄 전 대사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의 원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접견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일단 무위로 돌아간 상태죠. 이제 무위로 돌아갔지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좋아할까요? 상당히 뭐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그 어떤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뭐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일정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그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보냈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화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에 구속될 때도 밝힌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반대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예. 지금은 탄핵되고 난 이후에 일정한 정치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본인을 도왔던 뭐 3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한 변호사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도 떠나고 예. 거기다가 아마 믿었던 어떤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변심하고 예. 또 경호처에 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지금 변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본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주면 예. 본인이 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사법적인 대응은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영향을 갖고 대응하면 되는데 나머지 재판 자체를 좀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재판 자체를 좀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데 있어서는 예.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 특히 부정선거론을 매개체로 한 그 지지층이 있도록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모스탄 전 대사가 본인하고 어떤 접견을 시도하려고 했던 점, 예.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는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 자필 편지를 보셨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기도 좀 보여보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이에요. 검사로 살아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다 아마 본인이 아마 법률적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란죄로 인한 특급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되거든요. 유죄가 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건강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뭐 어떤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에 가든 안 가든 그러한 것들은 지금 내란 어떤 죄로 받는 재판보다 더 무거운 중량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것을 좀 정치 어떤 여론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볼 때는 저는 지금 이 자체를 사법적인 대응보다는 점점 이 재판 자체를 조금 정치 재판화, 예. 좀 여론 재판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건강 이슈를 문제로 들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라는 거거든요. 예. 강제 구인하면 내가 끌려 나간다. 끌려 나가게 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동정 여론이 좀 만들어질 수도 본인한테 있고, 불리하지 않다, 그런 것도. 동정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불리할 게 없다 이래 판단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재판 자체를 여론 재판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전환길 씨 얘기도 다를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편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쓴 거를 베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오늘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늘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다면 뭐 재판받는 사람들 중에 건강 안 좋은 사람 많겠죠. 네. 다 안 나와도 됩니까? 사실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판부에서도 이제 들어주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들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진단서가 있어야죠.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준 그 진단서가 들어와야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출석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불출석을 했던 부분은 이제 이전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었지만 오늘 이제 불출석했을 때는 이제 그 사유서도 제출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단서도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출석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재판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이 안 좋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제출도 없이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일반 재판에서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임의로 나오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결과에 있어서도 이제 재판에 어떻게 보면 불성실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지를 한 상태에서 뭐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의 상태에서는 뭐 내란 특검에 있어가지고 조사에 출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뭐 사법 시스템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도 이제 던지면서 이제 본인이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근데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고 뭐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이제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의 불이익을 그 전에 그러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특검에서 그랬어요.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슈를 들게 되면 결국 이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거든요.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래도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걸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 기간이 갱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후에 재판을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결국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불출석하겠다라고 했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석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형량의 뭐 불리한 거 정도는 감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성취부 또 대리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내걸음으로써 내가 불출석하는데 나는 배제된다면 출석할 수 있어. 배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최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재판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뭐 가중처벌 이렇게 돼봐야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그럼 어차피 최소가 무기징역이면 내가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한들 형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모스탄 전 대사를 어떻게 더 만나려고 하는 점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다룰 전한길 씨와 뭔가 연관성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하는 점 이런 점 등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형사재판은 사실상 거의 뭐 자포자기한 상태가 온 거고 왜냐하면 최측근들이 지금 자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형사사상 체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으로 가야겠다. 여론전으로 가서 어차피 여론전으로 간다 한들 본인의 형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재판 이쪽에서는 나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론은 어떻게든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사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구속적부 심사가 열립니다.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열립니다. 여기에는 출석을 현재로서는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김 교수님. 특검 조사 재판에는 안 나가요. 구속적부심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좀 구속적부심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차 체포됐을 때도 보면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속 취소를 통해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하고 커다란 사정 변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며칠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슈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재판이라든가 또는 내란 특검의 어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내일 구속 적부심할 때 멀쩡한 상태로 와버리면 예. 그 건강상 이슈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내일 구속 적부심에는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슈를 들고 나와서 저는 참석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이제 건강상 이슈를 계속적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란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있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보도도 있어가지고 뭐 내일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 구속 적부심한 심사가 지금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변론에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건마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정말 짧게 걸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30분에 뭐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했을 때도 이제 뭐 6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 이제 그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은 다 주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에서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이제 뭐 내란 사건에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하고 이제 동일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제 수사를 진행해서 구속한 것 자체가 이제 위헌 위법적이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마 구속적부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정도 꽤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밤 늦게 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 나오면 꼭 여쭤보는데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구속적부심에서 인용되려고 하려면 이제 구속이 된 시점과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판단하는 시점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뭐 합의가 돼야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그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연 해소가 됐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말을 바꾸는 참고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맞았다라는 부분도 이제 방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계속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제 표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구속된 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뭐 내일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소추인 측 입장이나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검찰 측 입장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신문만 거의 대부분 다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면서 답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은 달지 마세요. 악플은 사양해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의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뭔가 여론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게 그 검찰 측 입장만 표명되고 있다, 기사화되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그리고 수사에 임할 때 소환 조사에 응할 때 뭔가 그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방어권 행사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하는 건 주어진 권리니까요. 근데 방어권 행사도 안 하고 있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 뭔가 피의자의 입장을 잘 다루지 않는다? 저런 주장을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 결집, 뭔가 지금 사실 김계리 변호사도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한참 전에 했지만 여전히 입당 심사 중이거든요. 사실상 입당 거부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활동을 하고 싶었겠으나 그런 것들이 거부당한 상황에 오자 그럼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좀 결집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아마 저기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김계리 변호사나 뒤에 다룰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할 텐데 저는 저런 모습, 저 유튜브 채널 개설한 거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목소리, 스피커 볼륨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저는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쏠리고 사실상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점점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절대 지금 보수 진영에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소식을 뭐 저희는 안타깝게 봅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더 안타깝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독자가 한 10만 명 정도를 눈앞에 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김 교수님 뭐 반응이 좋다라고들 해석을 하던데 일단은
지지하고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럼 제가 볼 때 그 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던 거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면되고 난 이후에는 그 탄핵 반대했던 그 여론이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믿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소위에서의 어떤 근황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는 그 지지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저는 김계리 변호사 아마 그 지점을 정확하게 좀 파고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구속되면서 본인의 고립무원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줬던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면 김계리 변호사하고 또 한 사람은 전한길 강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 저렇게 TV를 개설해서 나름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궁금한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보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예. 실시간별로 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 예. 그럼 당내에서 나름대로 또 전한길 씨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이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두 사람을 빅스피커로 하면서 예. 나름대로 여론전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재구속 이후에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거.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계리 변호사, 뭐 전한길 씨가 가장 대중성이 높고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검찰발 기사에 좀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사 상황들을 일일이 좀 얘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개인적인 뭐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 그 과정 중에 뭐 수사의 뭐 내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내밀한 내용들이 만약에 오픈이 되고 그게 이제 관련자가 있는 내용일 것 같으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명예훼손 이렇게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더 나아가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 내용에 만약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 관련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술에 있어서 이제 뭔가 뭐 진술이 바뀔 수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고인들의 진술, 뭐 증인들의 진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도 불이익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검 관련 소식 오늘 나온 소식도 좀 살펴볼 텐데 좀 오늘은 공교롭게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잠적하거나 도피하거나 도주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기훈 부의장이라고 삼부토건 부회장인데 오늘 이 변호사님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불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거 이례적인 거죠. 심사에 안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한 경우는 딱 한 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결국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될까봐 도망간 걸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이제 방어권을 포기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연락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도주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늦게라도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석을 못했다 이러면 뭐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되고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명수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뭐 이제 경찰을 마주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이 도주 중이라는 것이 다 뜨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즉시 뭐 체포가 돼서 이제 뭐 수사기관으로 인치가 되고 이후에 이제 구치소까지 인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제 해외로 갔죠. 제3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특검이 요청을 했고 원래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던 사람인데 도피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 김건희 여사 집사의 부인은 강남 모처에 또 잠적을 해서 특검에서 잦은 출석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경민 교수 혹시 이렇게 다 잠적하고 도피하고 그런다면 수사에 혹시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그런 뭐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이 연결고리를 지금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뭔가 대가 관계를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특혜를 받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럼 그런 내용들의 결국 이제 전제로서 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진술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김 여사하고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누구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퍼즐처럼 이제 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도주를 하고 이 특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막 버티고 이제 만약에 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그 할 것 퍼즐 같으면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입수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만약에 이제 충분치 않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예. 좀 이렇게 이제 도주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 이제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여권 무효화까지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입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예. 본인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렇게 도주를 하는 그런 조치까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성추행부자 일단 네. 뭐 도피하고 뭐 도주 이런 얘기 단어를 듣게 되면 무언가 뭐 죄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쵸.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도피하고 도주하겠는가? 결국 그 최종 단계에 있는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최대한 끊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른 내란 특검이나 이 그 최상병 특검과 달리 가장 수사 진행 상태가 그 더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그 수사가 진행된 그 내용이 가장 없던 특검이기 때문에 그 안 그래도 가장 어렵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최대한 증거인멸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충분한 시간을 활용했던 그 또 혐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시간도 오래됐고, 지금 관계자들도 지금 막 도피, 도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사실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왜 도피하고 도주했겠는가? 예. 분명 혐의가 명확하고 그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런 관계자들 연결고리를 도피시키고 도주시켰다고 해서 완벽하게 본인까지 오는 이 연결고리를 다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은 혐의를 갖고 있고, 그중에 뭐 16개 혐의 중에 뭐 한두 몇 가지는 좀 최대한 늦게 오도록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결국 특검이 몇 가지 고리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김건희 여사의 형량을 낮추거나 좀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